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상대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문화 절대주의라는 것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주의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주의의 갈래인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교과서 224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화를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이제 각각의 독특한 생활 방식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문화는 시대나 사회마다 이러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본 것처럼 문화는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 문화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하고 사회는 또 사회마다 다양하게 시대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특정한 기준이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각각의 문화가 가진 특성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거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아주 이제 다양한 집단들이 있고 또 그들이 각자 누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아무래도 독특한 생활 양식 그리고 가치관이 형성해 왔기 때문에 사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 집단마다 또 시대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특정한 기준이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특정한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특정한 기준이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데 문화를 우리가 하고 있는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문화 이해 태도의 잘못된 것이 문화 절대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때 문화를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문화를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문화를 어떤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 보고 그 기준에 비춰서 문화의 선악이라든가 우열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바로 문화 절대주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의 문화만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우열을 가지는 그러한 태도인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 또 타 문화를 다른 문화를 맹목적으로 이렇게 동경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문화 사대주의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문화 절대주의의 한 갈래가 자문화 중심주의였고 절대주의의 또 한 갈래가 문화 사대주의가 있다는 거 여기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공통점은 뭐냐면 뭐다 문화 절대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문화가 우리 문화가 우월하냐 아니면 타 문화가 우월하냐라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화를 평가한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지만 어쨌든 문화를 평가한다는 거 이것 자체가 이제 문화 절대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만이 우수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우열을 이제 가리는 태도입니다. 다른 민족이라든가 인종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차별이라든가 갈등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나라만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문화를 접할 때 우리 것만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죠. 현재 우리가 이제 한류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한류가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 케이팝만 우수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 케이팝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좀 더 들어가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다른 문화를 배척해요. 다른 민족이라든가 국가의 문화를 열등하다고 여겨서 자기 민족이라든가 자기 국가의 문화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태도가 국수주의예요. 그래서 너무 국수주의로만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 이제 자기 문화의 그러한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수주의 태도는 정말 잘못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국가나 민족으로 지배 영역을 확장하려는 사상이나 정책으로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19세기에 이제 서구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식민지를 지배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러한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다른 민족의 그런 차별도 가져올 수 있고 제국주의의 침략 자체를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우리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문화에 대해서 너무 배척하거나 차별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2015년에 지금 원래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러한 시리아의 팔미라의 유적 일부를 무장 숭배다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 단체가 정말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러한 파괴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유산인 유적을 파괴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문화 중심주의의 것이 정말 이렇게 너무 우리 것만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민족이라든가 인종에 대해서 또 문화에 대해서 차별을 가져오면서 타문화 갈등을 굉장히 또 너무 배척을 하다 보니까 갈등을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동경해서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게 그렇게 이제 여기는 태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라든가 일체감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자문화의 주체성적인 발전을 어렵게 하는 거죠. 뭐 그중에 여러분들 보면 우리나라 한글이 이렇게 발명돼서 유포되는 과정에서 채말리가 뭐 이렇게 상소를 통해서 중국의 한자가 있고 중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우리가 그걸 배신해서 우리나라의 글을 만든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그 내용이 중국이라도 흘러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을 당해서 말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사옵니까? 라고 하면서 훈민정음에 반대하는 채만리 등의 상소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결같이 어때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에서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화 사상이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대국이다라고 해서 교과서에도 보지만 조선 중기에도 보면 상상적인 세계 지도를 중심으로 하면 하나의 원으로 해서 가장 지도의 중앙에 중국을 배치해서 중화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도 어때요? 정말 하나의 이제 문화 사대주의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있지만 이게 영어를 과대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 사대주의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뜻모를 영어가 남발하는 우리의 만화를 보면서 아이들은 영어는 멋지고 같은 뜻의 한국어는 촌스럽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속에 인기 이제 캐릭터들이 합체하자 인티
그레이션, 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식으로 어른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단어를 반복하게 외친다는 거죠. 어릴수록 이렇게 읽기, 듣기, 말하기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만화를 봤을 때 멋있으면 쉽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합체라고 하면 폼이 안 나니까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인티그레이션은 한국어 아닌가요? 라고 초등학생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한국어로 나타날 수 있는 외국어를 이렇게 말을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란 거죠. 우리 사회가 외국어 사대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대학 교수분이 얘기한 것도 있고,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사용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언어 습관이 형성되는 때에 영어 등의 외국어가 더 멋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자리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어 과대 사용이라는 것도 문화 사대주의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현재 뉴스에 대한 뉴스는 새로운 소식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현재 아니면 이전의 것도 뉴스투데이라는 글로벌 아침 뉴스타임, 뉴스 데스크, 나이트 라인, 뉴스 타임, 다이어리, 뉴스 퍼레이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러분들 아파트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도 정말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뭐 외국 말인가라고 한 것처럼 그랑블, 유니드, 하이츠빌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더 쓰면 굉장히 고급져 보인다, 고급스럽게 보인다, 아파트에 그런 어떤 값이 올라간다라고, 품격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이제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문화 사대주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교과서 여러분 225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난로 분쟁으로 본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해가지고 1580년에 몽테뉴가 이제 유럽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기존의 개방형 벽난로에 기존에 이렇게 익숙했던 프랑스와 달리 이제 독일에서는 이렇게 폐쇄형 철제에 의한 난로가 새롭게 개발되어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들은 이제 프랑스의 개방형 벽난로가 설치비가 적게 든다라고 치켜 세우고, 독일의 난로는 방안을 비추는데 이렇게 밝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공기를 너무 건조하게 돼서 답답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비난을 했고, 또 이제 그 독일인을 만났는데 폐쇄형 벽난로가 개방형보다는 정말 4배나 많은 열을 발산하고 연료도 적게 든다. 또 그러면서 또 구두 청소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장점을 늘어놓으면서 프랑스식인 어떤 그 난방식법을 비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난방 장치가 상대의 난방 장치가 서로 이제 더 우월하다라고 믿는 프랑스인과 독일인의 태도를 모두 비판했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프랑스인은 프랑스인대로 개방형 벽난로에 대해서 우리께 더 최고다라고 해서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인 거고, 또 뭐 폐쇄형 그 난로를 쓰고 있는 그러한 독일인으로서는 우리 폐쇄형 철제 난로가 훨씬 더 난방이 훨씬 잘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문화 중심주의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만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에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또 어떤 차별 그리고 갈등을 빚을 수가 있고, 문화 사대주의도 역시 자기 문화의 그런 존속이라든가 발전을 어렵게 하고 주체적인 문화 형성을 저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장점도 있는 게 뭐냐면 자문화 중심주의를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이지만 이것이 갖는 순기능을 찾아본다면, 자문화 중심주의의 경우에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어떤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순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문화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어떤 통합적인 그러한 그 행동이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순기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가 타문화를 대할 때 자문화와 대비시켜 본다면, 문화 사대주의의 경우에는 저 문화가 되게 좋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잘 하기 때문에 타 문화의 수용이 쉽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인 경우에서 이제 드러난 거죠. 일단 문화를 어떤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이러한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사대주의 경우에는 또 문화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단점이다라고 하는 거,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 문화가 문화 너무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 입장도 안 된다라고 해서 올바른 그러한 문화를 이렇게 이제 어떤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서 문화를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 절대주의, 거기에서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문화 중심주의에 그리고 문화 사대주의의 각각의 순기능 그리고 어떤 단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것의 동영상이 교과 게시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화 상대주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